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 9,670명으로 이는 전월 대비 11만 679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청약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에 들어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생활문화유산을 올해 말까지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마을 기록과 가치 있는 생활유산 발굴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으며 원주민 생활상과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기준과 공급 절차를 바꿔 오는 10월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의 평균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임차 계약이 남았거나 보수 등이 필요해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기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이어서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인데요.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이 송파 아파트에서요. 평균 당첨자 가점이 61.5점, 최고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톡톡 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오늘도 투자 가치 있는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요. 이제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두 지역 제가 선별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꼭 한번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영등포 지역은 3도심 중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 여기에 다양한 교통 호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제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많은 뉴타운 개발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런 뉴타운 개발지로 인해서 같이 동방 상승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황금성이 좋은 투룸으로 형성이 된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있는데요.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 중에서 역시나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대 입구역을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대 상권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와보시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역시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상철을 지하로 옮기는 잠재적인 큰 호재를 갖추고 있을 뿐더러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2023년까지 개발 계획들이 갖추고 있고요. 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단지 자양 1구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 이사님이 두 지역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똑똑 가이드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박미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요. 시세는 2억 7,3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먼저 영등포구 영등포동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특히나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강남, 마포, 바로 다음에 이제 영등포로 형성이 될 정도로 최상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의도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의도를 임대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 지역의 지하철 노선 하면 이제 5호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은 이제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임차인들, 여의도라든지 광화문, 공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1호선 라인을 통해서 용산을 출퇴근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도심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좀 가격이 저렴해서 이쪽으로 많이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굉장히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쇼핑과 문화를 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 이마트, CGV 등등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유동 인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시장역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옆쪽에 대림 아크로타워에 스트리트 쇼핑몰이 또 있기 때문에 구상권과 신상권을 좀 동시에 도보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업무단지로서의 진출입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의도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마곡 산업단지라든지 상암 DMC,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상암이라든지 여의도, 용산 같은 지역은 직장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으로만 봤을 때도 약 100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가 존재할 지역이 바로 이곳 영등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남권 교통의 핵심지이자 생활 인프라 잘 구성되어 있고요. 직주 근접성, 이런 업무 시설, 직구의 접근성에 비해서 여전히 지역적인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곳 영등포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도 그 변화가 보일 만큼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영등포 지역에 대한 입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영등포 자체가요, 이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중 역세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업무지까지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영등포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3도심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여의도와 함께 3도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노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정책적인 중요도와 개발 계획들이 많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노화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즉각 반영을 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는 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다양한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 재생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은 이제 바로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를
개발을 아주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분양이 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을 갱신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뉴타운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뉴타운 개발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H브랜드 건설사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공적 자금, 민간 자금,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가치 상승하는 지역이 영등포다라는 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의도에는 정말 많은 업무 시설들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여의도 파크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빌딩의 4.5배에 달하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 그리고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상주 인구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MBC 옛 상업 용지에는요. 49층의 초고층 복합 건물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의도 업무 시설에 발맞춰서 정말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 상당히 심하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하화라든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물포길 지하 사업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면 2022년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월 IC부터 목동교 국회의사당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을 구축을 함으로써 상업시설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요. 5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정체 지역인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을 원활히 해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일으킬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안산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착공식도 마쳤는데요. 1단계인 안산에서 여의도 구간 기존에는요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지만 준공이 되게 된다면 30분대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2단계 공사가 들어갈 텐데요. 2단계는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웬만한 주요 업무지구는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허브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 멀티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더욱더 많은 인구 유입을 끌어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30 서울 플랜과 또 뉴타운 사업 등으로 앞으로 그 영등포구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좋아지면서 또 덩달아서 이 영등포구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또 가장 궁금한 것이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전반적인 이 투룸 오피스텔의 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영등포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3억대를 훌쩍 넘어선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는 조금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가격으로는 2억 7,300만 원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2억 5,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800만 원에서 또 4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는요, 대출금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그리고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등포동의 투룸 오피스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세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 영등포 지역의 뭐 투자 가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포인트죠. 서울 2030 플랜에 의해서 3도심으로 여의도와 함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말 많은 개발의 압력, 개발의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정비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시장 쪽을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계속해서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시설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 정말 많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등포는 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교통 호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라든지 신안산선은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을 정도로 바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1, 2인 최상위 계층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 그리고 환금성이 좋은 소형 투룸 오피스텔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미 이사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박미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역시나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뭐 이 지역은 워낙 노화된 주택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드문 곳이고 워낙 입지적인 장점, 특히나 이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드문 곳이고 워낙 입지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의역이라든지 뚝섬 유원 지역, 그리고 이제 건대 입구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10대 상권으로 불릴 정도로 상권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건대 입구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이죠. 바로 그 이유가 대학가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먹자 골목이라든지 이제 대기업 상권, 뭐 스타시티들이 들어서면서 배우 주상 복합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각종 기업과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대형 상권이 되었고요. 뭐 젊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7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두정거장만 가면 이제 성담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위로는 왕십리, 또 아래쪽으로는 또 잠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잘 구축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양동 하면 역시나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건대 입구역에 뭐 마트라든지 병원, 그리고 백화점, 극장,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뭐 녹지 공간도 풍부합니다. 뭐 인근에 뚝섬 한강공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이제 대학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병원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임직원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인들의 수요까지 정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잠실까지는 또
역시나 잠실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또 인접한 성수 IT밸리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이제 직접적인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쭉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날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양동이 위치한 이 건대 입구역이요. 대형 상권이 있다는 거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서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하다는 점, 좀 이런 장점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자양동 개발 호재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건대에서부터 자양동, 구이동까지 해서 계속해서 상권이 확대돼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진출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이 죽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상권이 죽어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양쪽으로 놓고 대학 상권과 그리고 이제 대기업 상권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기존 상권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된 소비층이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주된 소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쳐져 있고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도 30% 이상 또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상권과 유동 인구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2호선 구간 중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인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그리고 이제 강변역의 고가철도는 그동안 도시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나 상업 지역을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하화 요청이 계속해서 요청이 됐었습니다. 이제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주변 상권과 업무 시설 개발을 통해서 건대 입구역 주변을 이제 신촌의 상권을 넘어서는 그런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재적인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상업 용지가 금천구 다음으로 낮은 곳이 바로 이제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상업 용지가 가장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특히나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의 통합청사와 복합타운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대형 문화공원, 아파트가 들어서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낙 오래됐기도 하고 지역 노후화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이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겠습니다. 이 부지를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2층으로 복합시설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터미널뿐만 아니라 판매, 업무,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올해부터 인허가 전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곡동 일대는요. 12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우리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제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와 임대 수요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임대 수요도 가져올 것이고요. 지역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뚝섬 인근의 한강변이 수변 관리 지역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호재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구의자양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양동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세를 먼저 알아볼까요? 자양동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의 전반적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 역시나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가격 형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세 금액을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 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부터
원부터 그리고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데요. 제가 이 지역을 직접 발로 뛰어보니까 투룸 주택을 2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는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양동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따박따박 받아보시면서도 집가 상승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는 자양동의 신축 투룸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전세 시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이미 상권이 형성되고 이제 변화한 서울의 웬만한 역세권에 소액 투자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양동에 굉장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바로 이제 자양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미 임대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자양동은요, 많은 병원 종사자들이라든지 상권 종사자들, 그리고 건국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학교들의 배우 수요가 워낙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뤄가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통합, 광진구에 청사가 들어서고 이 밖에도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전반적으로 깨끗해지는 정비 효과를 더불어서 집가 상승 좀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정말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 속에서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다가 추후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 그렇지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 잠실, 또 인근의 성수 IT밸리, 워낙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은 좋고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해드렸던 지역보다는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양동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미 이사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이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예약 문의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도와주신 박미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볼게요. 네,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까요?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높게 할까요? 이런 부분 조금 항상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똑똑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 중 지하철 호재가 있는 곳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얼마 전 GTX 비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죠. GTX 비노선이 있는 망우역 인근의 상봉동 나홀로 아파트와 한강변 인근에 있으면서 5호선과 8호선이 이용 가능한 천호동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로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살기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입지부터 설명 부탁드려요. 네, 중랑구 상봉동은 인근의 망우역과 상봉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있는 주택들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망우역은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상봉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이 강남역을 지나 강남 지역까지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 망우역과 상봉역은 동일하게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한 가능한 역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주요 업무지가 있는 서울역, 용산역, 공덕역 등을 지나가고 또 춘천과 강릉 등 유명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경춘선과 KTX가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량역으로도 지하철과 버스로 빠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상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교통도 우수하지만 생활 인프라 또한 매우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별내 신도시, 갈매지구 등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녹지공간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봉화산과 용마공원이 있고 조금 더 이동하면 대규모 개발이 잡혀있는 중량청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중심으로 많은 개발들이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위쪽에는 올해 상반기 이주를 마치고 착공이 들어가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해 있고 해당 지역은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아래에는 명목 패션 개발 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의 많은 개발들로 인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수한 그 생활 여건과 생활 인프라 또 교통 여건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랑구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랑구는 서울 안에서도 그동안 개발이 너무 늦어져 왔는데요. 개발이 늦어진 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많은 노선들이 있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 비노선 정착지인 망우역이 있습니다. GTX 비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석과 인천을 연결하고 그중 주요 지역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TX는 부동산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에 많은 이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에서 면목, 신내역까지 가는 경전처리 면목선이 조기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봉동은
상봉동뿐 아니라 중량구의 교통의 핵심 지역인 따라서 상봉동뿐 아니라 중량구는 교통의 핵심 지역인 청량리로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해지면서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상봉터미널이 초고층 주사복합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작에 개발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되어서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52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3개 동이 들어오면서 백화점, 업무시설, 주거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내 차량 기지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약 5만 평 부지의 의료실버 산업과 같은 4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일자리가 약 2만 4천 개가 생겨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지역의 교통의 핵심이었던 동부간선도로는 침수 문제와 교통체증 문제가 계속되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상 1개였던 노선을 2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중량구로 이어지는 길의 교통체증은 감소하겠습니다. 한편 기존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개발은 약 2조 4천억이 투입되는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부지가 약 2만 9천 평인 이곳에 터미널을 연계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량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에 호재들을 보시면 상봉동 일대의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과 더불어 개발 호재들 또 첨단 산업단지들로 개발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가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GTX 개통이나 상봉터미널 개발 등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또 시세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시세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있는 상봉역 사이에 있는 상봉동 지역의 투룸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매매 시 2억 5천에서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3천부터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월세 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에 70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전세 이용 시 실투자금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월세 이용 시에는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상봉동 투룸 구조의 아파트인데요. 시세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짚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투자 전략은 GTX로 인한 부동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 GTX에 대해서 잘 알고 미리 예측하신 분들이 접근하시기 매우 좋을 것 같고 또 소액으로도 서울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랑구 상봉동 지역 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입지 여건 먼저 알려주시죠. 네,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동에 있는 지역인데요. 천호동은 지하철역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천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호선은 고덕상업 업무지구와 서울 중심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고 8호선은 문정복조단지와 잠실이 이동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5호선과 8호선 둘 다 연장 사업에 잡혀 있어서 천호역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천호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 또 아울렛,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있어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천호동 하면 도심 속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 상일 고덕업무단지나 미사 지식사업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만 건너면 광진구 구의첨단 업무지구,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겠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을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많아서요. 여기서 오는 임차 수요 풍부하다는 점, 이런 장점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천호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며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강남과 인접해 있어서 강남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로 인하여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동 최대 규모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 첨단 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15,000명이 상주하고요.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협회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많은 개발들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5호선과 8호선이 있는 천호역이 이용 가능한데 5호선은 상일동에서 한남까지,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라 강동구의 차량교통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불리어지면서 지금의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 개통 후에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특히나 천호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천호동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하철 연장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5호선과 8호선, 9호선 연장 사업이 되면요. 이 천호동 일대 정말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금액에 대한 또 정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세, 그 주변의 시세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한강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중 가장 저렴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데요. 천호동 지역의 시세는 매매 시 2억 7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4천부터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는 보증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80에서 9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부터 2억 정도 가능하여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부터 4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월세 이용 시 1억 2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세 정보 알아봤고요. 지금 이 강동구 천호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강남 4구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이 지역에 가지는 의미와 이 지역 개발 호재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강변에 위치하는 지역임에도 2억 원대로 2억 원대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풍부한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5호선, 8호선, 또 강동구의 9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소개까지 잘 받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류지만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똑똑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더라도요, 저희가 상담은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